그래서 영상은 크게 3번 태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냐면 첫 번째로 각본 단계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촬영 단계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편집 단계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총 3번 태어나는 것이죠. 촬영까지 잘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안심하면 안 되고, 편집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영상이 이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더 완성도가 더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편집 감독님들을 인터뷰해 보면은 스스로를 어떤 예술가 혹은 시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치 편집은 시를 쓰는 과정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집 감독은 숏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이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치 시인과 같은 거죠. 일반 시인들이 이제 단어들을 조합함으로써 아주 훌륭한 의미들을 창조해낸다면, 이제 편집자들은 이제 숏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열함으로써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우 시인과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최초의 영상은 어땠을까 한번 재밌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의 영상은 과연 편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서 물론 영화죠. 최초의 영상물은 이제 영화였으니까, 그래서 그 루이미에르 형제가 만들었던 열차의 도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최초의 영상에는 편집이 없었죠. 그냥 자신의 일상을 끊지 않고 쭉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상영을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또 좋아했고 그것을 영화라고 이제 불렀죠. 그래서 굳이 이제 편집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 3년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달나라 여행이라고 하는 조르주 멜리어스의 영화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편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공간의 어떤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서사를 이제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냈죠. 편집을 통해서 공간의 제약과 어떤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영화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곡점에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타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어떤 영화적 타임의 개념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영화가 발명된 지 14년 만에 이제 대열차 강도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영화의 대부분의 문법이 또 확립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초반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한 것이죠. 서사의 발전이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함으로써 영화가 더 서사적으로도 다채로워지고 예술적인 요소나 오락적인 요소에서도 더 사람들한테 충족감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도 편집이 없는 그런 영화나 영상물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흔히 롱테이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숏을 끊지 않고 이제 길게 이제 찍는 그런 예술적인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어떤 하나의 예술적 야심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는 1917이라고 하는 영화, 샘 맨데스 감독, 그래서 이번에 기생충과 함께 오스카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그 영화도 이제 롱테이크로 원 컨티뉴어스 숏으로 이제 영화 찍는 것을 이제 시도를 했죠.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영화가 카메라의 숏이 끊기지 않고 영화 끝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찍을 때에는 몇 번 끊긴 했겠지만 그것을 끊지 않은 것처럼 이제 CG를 넣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숏으로 찍은 것처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버드맨 같은 영화도 역시도 롱테이크 영화로 표현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건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 또 대부분의 감독들은 자신의 영화에서 어떤 하나의 씬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시퀀스라든지 그런 장면을 하나의 숏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국의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를 봐도 굉장히 유명한 롱테이크 장면이 있죠. 이제 송강호 배우가 연기했던 그 형사가 처음으로 이제 살인이 일어났던 범죄 현장을 이제 가는 장면에서 그것이 롱테이크로 굉장히 길게 찍히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감독 중에 알폰소 쿠아론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비티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프닝 시퀀스가 이제 롱테이크로 또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Children of Me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유명한 롱테이크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편집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지만 여전히 편집이 없는 그런 영상을 찍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영상물들은 이제 편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편집 안에서 또 영상의 미학을 또 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슨 숏을 이제 쓸 것인가, 어떤 숏을 쓸 것인가. 찍은 숏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숏도 여러 테이크로 찍었을 거고, 그 중에 어떤 테이크를 OK 컷으로 쓸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 선택한 OK 컷을 어느 지점에서 시작할 것인가 역시도 이제 편집에 고민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숏을 어디서 끝낼 것인가 역시도 편집의 중요한 고민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이 편집을 하는 내내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숏을 쓸 것인가, 이 숏을 어디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끝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편집의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숏을 너무 빨리 끊으면 마치 설익은 과일을 먹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숏을 힘들게 찍은 숏이라고 또 너무 길게 보여주고 늦게 끊으면 부패한 과일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시작하고 적절하게 끝내는 요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높은 경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편집에 대한 명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항상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암시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위대한 영화라고 이제 혹은 위대한 영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이제 대부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를 만들어내는 가장 절제되어 있고 가장 응축된 숏들로
큰 의미를 내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걸작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편집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것이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찍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영상 소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 다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게 쪼개고, 이럼으로써 영상의 결과물이 굉장히 설명적으로 되고 좀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감독의 의도에 맞게 미학적으로 잘 찍어내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숏을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숏을 나누는 게 좋을까? 이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숏을 나누면 좋을까? 그래서 한 편집 감독 월터 머치라고 하는 좋은 편집 감독님, 이제 대부라든지 뭐 이런 영화를 편집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 6가지 기준을 또 제시해줬습니다. 그래서 편집에 대한 책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 있고 크게 저한테도 울림을 줬는데요. 이분이 6가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감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 세 번째로 리듬, 네 번째로 배우의 시선의 움직임, 시선의 방향, 그리고 다섯 번째로 화면의 2차원성, 어떤 180도 법칙 뭐 이런 걸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실제의 3차원적 공간, 그래서 어떤 인물의 위치와 공간의 어떤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로 편집의 어떤 6가지 기준을 이분이 제시해 주셨는데, 편집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 6가지 기준은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새겨놓고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될 그런 기준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터 머치 같은 경우는 이 6가지 중에서 1번과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편집을 할 때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어떤 배우의 동작을 더블 액션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떤 편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월터 머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이야기의 감정, 서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화의 감정이 강렬할 때 숏이 점프컷으로 넘어가는 것도 크게 관객들이 의식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더라라는 것을 이제 월터 머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 또 월터 머치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편집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이제 꿈속에서 이미지들이 병치되는 것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논리적인 작업을 훨씬 넘어서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집이 익숙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우리가 편집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더 흥미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최고의 경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컷 편집부터, 그리고 기본 단축키를 익히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배워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